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슈, 진짜 흥미롭고 또 꽤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혹시 최근에 서울의 심장부죠? 광화문 광장에 가보셨나요? 지금 그 한복판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어마어마한 예산,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공공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지 오늘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시민들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겠다고 만든 기념물에 이토록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5월 12일이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시선을 사로잡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종이봉투를 푹 눌러쓰고 새롭게 공개된 이 기념물을 향해 조롱 섞인 퍼포먼스를 벌인 건데요. 이들은 광장에 새로 생긴 조형물이 평화는커녕 완전히 엉뚱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위대가 이렇게까지 분노한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 기념물의 시각적인 디자인 때문입니다. 모양을 딱 보면요, 마치 군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총을 꽉 쥐고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는 것 같지 않나요? 시위대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휴식처이자 문화공간이어야 할 광장에 뜬금없이 너무나도 군사적인 냄새가 짙게 풍기는 상징물이 들어섰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 새로운 정원의 공개 6.25m 높이의 기둥들입니다. 도대체 뭘 만들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6.25m라는 숫자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높이,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짜 6월 25일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6.25m 높이로 맞춰 설계된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사를 거쳐 완성된 이른바 감사의 정원. 일단 지상에는 알파벳 L자 모양을 한 거대한 회색 돌기둥 23개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 국가들의 감사를 전하겠다는 목적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땅 밑,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는 참전국 현지랑 연결된다는 미디어 체험 공간까지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서울시가 지난 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물리적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서울시는 광장 한가운데 이런 걸 세웠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밝힌 기획 의도를 한번 들어보죠. 감사의 정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번영을 위해 희생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기억하는 빈자리를 채우는 공간입니다. 네, 말 그대로 국제 참전 용사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그동안 광장에 부족했던 개념적인 빈자리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상징으로 채우겠다는 꽤나 고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극명한 대비가 생깁니다. 서울시의 원래 목적은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걸 마주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평화롭고 문화적인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군사주의적 상징물을 너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기대와 현실의 정면 충돌입니다. 두 번째 파트, 상징의 충돌, 위치입니다. 조형물 자체도 문제지만 이 위치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가보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감사의 정원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세종대왕 동상의 왼쪽 대각선 뒤편입니다. 게다가 한글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원하고 교차하는 자리에 떡하니 들어섰어요. 시민단체들이 뒷목을 잡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그리고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그 문화적인 흐름의 한가운데를 거대한 군사적 모양의 돌기둥들이 턱 하고 가로막으면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 제기한 자료를 보면요, 무려 83%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의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이런 대규모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몰랐다고 해요. 서울에서 제일 상징적인 공간이 바뀌고 있는데 정작 시민 대다수는 그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를 확 키워버렸죠. 세 번째 파트, 예산과 깨진 약속, 회계장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뼈아픈 돈 이야기 좀 해볼까요? 200억 원, 무려 200억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세운 23개의 커다란 돌개둥, 그리고 지하 미디어 시설까지 전부 합쳐서 들어간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 규모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럼 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만든 최종 결과물이 애초의 약속이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초기 기대치랑 최종 결과물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계획은 UN 파병국 22개국 전체에서 진짜 그 나라의 돌을 기증받아 오겠다였는데 현실은 절반 수준인 12개 국가의 돌만 받았습니다. 또 참전국 현지와 실시간으로 빵빵하게 소통하게 해주겠다던 그 거창했던 글로벌 미디어 스크린은 관리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지금은 그냥 미군 유력 딱 한 곳의 풍경만 볼 수 있도록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예산 낭비와 불투명한 입찰 과정에 대해 날선 의혹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양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굳이 긴급 입찰로 넘길 사안도 아니었는데 작년 7월에 긴급 공고를 냈고 경쟁업체보다 무려 10억 원이나 더 비싼 39억 6천만 원을 부른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업체가 특정 종교재단과 엮여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의 투명성에 물음표가 찍힌 상태입니다. 네 번째 파트, 판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정치적 타이밍 논란, 선거와 법적 고발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들이 무기로 꺼내든 법안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입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특정한 목적의 행사를 열거나 후원해선 안 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쫙 따라가 보시면 반대 측의 주장이 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선거를 앞둔 60일 제한기간은 4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감사의 정원 준공식은 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5월 12일에 열렸죠.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차기 시장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정말 행사를 하고 싶었으면 현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이나 선거 다 끝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한마디로 선거 직전에 보수층 표를 결집시키려고 무리하게 졸속 강행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두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광화문은 그 어떤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는 텅 빈 열린 광장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바로 이 과거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이중잣대를 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왜 이중잣대라는 말이 나오는지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 있던 세월호 기억 공간은 광장의 구조물에 없어야 한다는 바로 그 원칙 아래 결국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의 정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한다는 명목으로 23개의 거대한 돌기둥이 떡하니 세워졌죠. 서울시 측에서는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세월호 시설이랑 이번 정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것이 명백한 모순이고 결국 정치적 입맛에 따라 공간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쫙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조형물 하나가 단순히 돌기둥 몇 개 세워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역사적 기억, 막대한 세금,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인 셈법까지 몽땅 다 들어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걷고 숨쉬고 모이는 이 공공광장, 과연 궁극적으로 이곳의 기억과 의미를 결정하는 건 누구여야 할까요? 역사, 자본, 그리고 정치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앞으로도 아주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